AI 시대, 다들 뭐 더 똑똑한 인공지능, 더 빠른 연산,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기반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AI 서버가 내뿜는 그 엄청난 열을 식히는 기술, 이게 이젠 그냥 뭐 부가 기능이 아니라요.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냉각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날짜인 2026년 2월 19일자 인플루언스 뉴스 기사고요.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기업이죠. 나인랩스의 박성호 대표 인터뷰입니다. 맞아요.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스타트업이 50억 투자를 받았다는 이런 표면적인 사실을 좀 넘어서요. AI 시대의 새로운 전쟁터가 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의 현실, 그리고 기술 주권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 이 기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한 기업이 어떻게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불타오르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게 시작점인 거죠? 그렇죠. 흔히 AI 성능하면 GPU 칩 개수만 생각하는데 그 수천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내뿜는 열이 어마어마해요. 기사에 따르면 이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AI는 그냥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현재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을 대만 같은 해외 기업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 칩은 우리가 세계 최고로 만드는데 정작 그 칩을 제대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박성호 대표가 이 구조를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문제로 보는 이유죠. AI 인프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온도 조절 장치를 남의 손에 맡겨두는 셈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이미 웬만한 국가 전체 전력량과 맞먹는데 그 전력의 거의 40%가 연산이 아니라 냉각에 쓰이고 있거든요. 40%요? 와, 그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AI를 발전시키려고 만든 데이터 센터가 정작 AI를 돌리는 것만큼이나 시키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주권 문제가 단순히 우리 걸 쓰자는 감정적인 구호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효율 때문이에요. 만약에 비효율적인 해외 냉각 시스템에 계속 의존한다면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해요. 결국 국가 전체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작은 냉각 부품 하나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직결되는 나비 효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열 문제가 심각하고 해외 의존도도 높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가 나인랩스 하나만은 아닐 거잖아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왜 하필 이 스타트업이 50억이라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들만의 비장의 무기랄까? 그게 뭔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접근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나인랩스는 단순히 성능 좋은 냉각 부품 하나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기사에서 언급된 직접액 냉각, D2C, 즉 다이렉트 투 칩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장 뜨거운 GPU와 CPU 칩 바로 위에 냉각수가 흐르는 판을 붙여서 열을 직접 빼앗아가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지금 부품 이름들이 막 나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칩하루 위에 액체가 흐른다니 혹시라도 새면 어떡하죠? 수십억 원짜리 서버가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하, 물론이죠. 그래서 냉각 기술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누수를 막는 기술,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냉각 효율이 좋아도 상용화될 수 없죠. 박성호 대표가 13년이나 냉각 프로젝트에 매달렸다는 게 바로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뢰도를 쌓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생각하면 쉬워요. 혈액순환 시스템이요? 네, 가장 뜨거운 칩에 직접 닿아서 열을 빼앗는 D2C 기술과 콜드 플레이트가 손이라면 이 손들까지 시원한 피, 즉 냉각수를 정확하게 보내주는 펌프가 바로 CDU, 냉각수 분배 장치, 그러니까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그걸 다시 차갑게 식혀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거대한 콩팥,
또는 에어컨 실외기 역할이 바로 칠러고요. 와, 비유를 들으니까 시스템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네요. 손, 심장, 콩팥. 그렇죠. 여기서 나인랩스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다른 회사들이 주로 더 성능 좋은 손이나 더 힘센 심장 같은 개별 부품을 만들어 팔 때 나인랩스는 이 손, 심장, 콩팥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혈관까지 모두 직접 설계해요. 그래서 최적의 혈액순환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합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게 통합 솔루션이군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만 파는 게 아니라 엔진부터 변속기, 차체까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파워트레인 전체를 설계해서 파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모든 걸 다 직접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각 부품 분야의 전문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중간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품의 성능만 놓고 보면 더 뛰어난 경쟁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인랩스가 베팅하는 건 최적화예요. 아무리 좋은 엔진과 변속기를 가져와도 서로 궁합이 안 맞으면 삐걱거리잖아요. 나인랩스는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모든 부품이 100%의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해서 개별 부품 성능의 합보다 더 큰 전체 효율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아, 최고의 부품 조합이 아니라 최적의 시스템으로 승부한다. 네, 바로 그거죠.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 제품을 복잡하게 조합할 필요 없이 그냥 검증된 하나의 패키지를 통째로 사면 되니까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용 문제예요. 기사에서도 총소유 비용 TCO라는 관점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언급하죠. 총소유 비용 TCO라는 게 결국 가성비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단순한 가성비보다 더 큰 그림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라는 냉각 부품은 100만 원, 나인랩스 시스템에 들어가는 B 부품은 105만 원이라고 해봐요. 당장엔 A가 싸죠. 하지만 A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만 원이 나오고 시스템 전체가 최적화된 B는 효율이 좋아서 20만 원만 나와요. 아, 1년만 지나도 B가 전기요금에서 360만 원을 아끼게 되죠. 초기 구매비 50만 원을 상쇄하고도 나와요. 데이터 센터는 이게 수천, 수만 대로 운영되니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TCO는 바로 이 초기 구매비, 전기요금, 유지보수비까지 다 합친 비용을 보는 것이고 나인랩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이네요. 당장 눈앞의 부품 가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효율로 경쟁의 판을 바꾸는 거군요. 이런 전략은 정말 이 분야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호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사를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IT 분야에서 20년 이상, 창업 전에 냉각 프로젝트만 13년을 수행한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한 분야만 판 게 아니라 3D 프린팅이나 배터리 방열 기술 개발 경험까지 있어서 이 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경력만 화려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복잡한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특별한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기사에서 아주 인상 깊게 표현한 부분이 단기적인 수익보다 구조를 먼저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고객이 성공해야 우리 기술이 증명된다는 믿음이죠. 이건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태도예요. 그게 참 말은 멋있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당장 눈앞의 매출을 포기하고 구조를 먼저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투자자들은 보통 빠른 성과를 원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역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신영증권, T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같은 기관들이 50억 원을 투자한 이유죠. 투자자들은 현재 재무제표만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팀이, 이 기술이 미래의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구조적 잠재력을 보는 거죠. 박 대표의 철학, 즉 이익보다 구조를 먼저라는 접근법이 당장은 느려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청사진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 그래서 박 대표가 이번 투자를 두고 성과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증명해야 할 시작이라고 말했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기사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기술 국산화 말이에요. 맞아요. 나인랩스는 KAST나 금호공대 같은 학계, 그리고 국내 대기업,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국내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생산 기반도 구미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혼자 잘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런데 기술 국산화라는 말이 때로는 좀 막연하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박 대표가 말하는 국산화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만들자는 애국심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요. 그의 최종 목표는 나일랩스의 냉각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사 말미에 실린 발행인의 코멘트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기술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기술을 기준으로 만들었느냐이다. 와, 정말 뼈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기술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어요. 더 뛰어난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표준, 즉 기준이 된 기술에 밀려 사라진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비디오 테이프 시절의 화질은 베타맥스가 더 좋았지만 결국 시장의 표준이 된 VHS가 승리했죠. 나인랩스는 지금 해외 기업이 만든 기준을 따라가는 패스 팔로워가 아니라 통합 솔루션이라는 개념으로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정의하려는 룰 메이커가 되려는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진짜 기술 주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부품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넘어 시스템이라는 더 큰 단위로 경쟁의 판을 짜고 그 시스템이 시장의 표준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이네요.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에서부터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AI에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은 이제 AI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핵심 산업이라는 것. 둘째, 나인랩스는 개별 부품이 아닌 통합 솔루션이라는 접근법으로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도전의 중심에는 기술 주권이라는 명확하고 거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나인랩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 배터리처럼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화려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정작 그 기반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의 기술 주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도 이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주권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